정치검찰, 적폐검찰, 공작검찰이 마지막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몸부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국회 법사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현희 의원 이 아침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늘 바쁘십니다. 네. 예, 전국 검사장, 지청장까지 집단 성명을 냈습니다. 대장동 네. 항소 포기 왜 했는지 설명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네, 정말 정치 검찰이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상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디올백 사건 검찰에서 무혐의 면죄부 줬지 않습니까? 사실상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들이 비난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문제다 그 하면서 내부에서 지적하는 목소리는 없었고요. 네, 윤석열 내란 수계를 직연재판부가 석방 조치를 했을 때에 이건 검찰의 내부 지침에도 어긋나는 매우 이례적인 그런 행위였지만 검찰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침묵을 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랬던 검찰이 지금 이제 대장동 사건 항소를 이제 법무부에서 원칙에 기해서 사실상 항소가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에 대해서 네, 일선에 검사장 18명 또 지청장 8명 등 네, 집단으로 성명을 발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항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달이 지난 이제 우리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이 알고 있다. 요 얘기처럼 예, 검사들이 지난 정권에서 했던 그 정권의 굴종에서 사실상 침묵을 했던 그런 검사들의 행태를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너무나 원칙적이고 대검의 예규에도 부합하는 네, 그런 항소 자제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을 하는 것은 지금 이거는 야권 국민의힘과 결탁을 해서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검찰의 정치 행위다 네. 이렇게 봅니다. 검사가 정치를 하면 안 되죠. 법리에 맞습니다. 따라서 판단만 하면 되는 건데. 자, 근데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구속 취소를 할 당시에 검찰이 즉각적인 항고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죠. 그때 네. 잘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건강 챙기시라 이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인데요. 한동훈이 지금 검찰이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 재산을 보장해 준 것이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한동훈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 한동훈이 그 윤석열 징계 사건에서 법무부 장관 때 패소를 했는데 네. 그때 한동훈의 법무부가 사실상 그때 상고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그거 기억납니다. 예. 네네 윤석열에 대해서 상고를 포기를 했는데 그때는 모두들 검사들도 침묵했고 한동훈도 자기가 스스로 상고를 포기를 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런 일을 했던 자가 지금 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일단 뭐라고 반발을 하거나 문제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자격 없는 일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장한 것도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 재산을 부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분은 법조인 출신 맞는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검사들이 실제로 이 많은 부패 범죄 이런 사건이 있을 때 그걸 그 재산을 이렇게 이제 몰수나 추징을 네. 하는 이런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런 부패 범죄 사건의 경우에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검사가 그 몰수 추징 처분을 해서 그걸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인정받기도 어렵고 네. 피해자를 대신해서 해주는 사안인데 실제로 검사들이 그런 사건이 실제로 진행이 되는 거는 매우 드물다는 거 본인이 잘 알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는 이미 민사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번 1심 판결에서 검찰 스스로가 그 피해액을 적시를 못했어요. 네. 금액 자체가 뭐 몇백억인 것 같다, 아니면 몇천억인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실제로 검찰도 입증하지 못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사에서 당사자의 뭐 과실 비율 상계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될 사안이라 네. 이번 이 항소 자제 사건과 그 대장동 일당에게 이걸 몰수 추징하지 못한다. 이거랑은 전혀 다른 네. 문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아니 법정에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말이 됩니까? 검찰이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할 그 검찰이 말이죠.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진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서 1심에서는 징계가 타당하다 이런 판단이 났는데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갔고 2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 무죄 판결 대단히 터무니없는 그런 판결이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정부 대표로서 당연히 3심에 상고해야 할 정부 대표 법무부 장관이 이걸 포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 네.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고 한동훈이 결국 윤석열의 이익을 위해서 노골적으로 봉사를 한 거예요. 상고 포기로. 네. 아니 그런 네. 사람이 말이죠. 이제 와가지고 지금 합리적이고 타당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갖고 지금 뭐 검찰이 죽었다. 그러면 본인 때 법무부 정부가 죽었다고 얘기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한동훈도 정말 어이가 없지만 네. 검사들의 또 태도도 어이가 없습니다. 예. 이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어떻게 보면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무죄에 대해서 무죄가 났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를 해서 윤석열의 그 무죄 취지 징계를 확정을 해준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이번에 지금 대장동 이제 무죄 부분에 대해서 대검이 항소를 지금 이제 안 한 건데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라면 당시에도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때는 모두가 침묵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사건은 네. 사실은 대검에서 지금 이제 항소를 할 필요가 없다, 실익이 없다 해서 이제 항소를 안 한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검사장들이나 일선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이 검사들이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검사다라고 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네. 네. 이러니까 정치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혹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정조사를 넘어서 특검하자 이러고 있는데 네.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 친윤 검사들의 정치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그 차원에서 국정조사 동의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단 말이죠. 어떤 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에 이제 대검에서 이 항소를 하지 않은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네. 거기에 이제 뭔가 뭐 법무부가 개입을 했냐, 뭐 용산에서 개입을 했냐 이런 이제 억지 주장을 하면서 이 진상을 규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국조나 뭐 청문회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뭐 이런 이제 태도에 대해서도 뭐 일고의 가치가 없다. 그리고 검찰 예규라든지 대법원 판례에 기한 원칙적인 항소의 자제였고 그동안 항소나 이런 걸 남발을 해온 검찰권의 남용에 대해서 검찰이 자성을 이번에 성찰을 한 그런 이제 사안이지 이게 당연히 항소해야 할 사건을 항소 안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주장은 억지 주장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번 대장동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증거를 조작을 했고 이번에 뭐 남욱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 담당 검사가 뭐 배를 가르겠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런 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사건 그리고 또 이번 1심 판결에 보면 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잡기 위해서 별건 수사까지 해가지고 네. 위법 불법 그런 이제 조작 수사를 했다 이런 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그 측근인 김용 전 진상 이런 사람들을
억지로 엮어서 거기에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사실상 조작을 한 음.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관해서 명백히 진상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청문회나 뭐 국정조사를 네.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 지도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 갖고 지금 뭐 특검도 가자 이러고 있는데 국민의힘이요. 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윤 검사들의 그동안 사건 조작. 남욱 씨한테 무슨 칼로 뭐 배를 가르겠다 이런 소리까지 했는데 이런 전반에 걸쳐서 다 규명해야죠. 그런 국조 특검이라면 뭐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겁니다. 근데 과연 그걸 수용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들이 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님 오늘 모셨는데 법사위 소속이시고요. 어제 윤석열에 대한 이적주의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한 대통령이 내란에 이어서 외환까지 재임 중에도 구속할 수 있는 두 개 사안을 동시에 범했던 범죄 피의자로 지금 몰렸다가 이제 피고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다. 그동안 이제 이런 외환과 관련된 죄를 범했다라고 많이 추정을 했고요. 실제로 드론기를 네. 평양에 보낸 사실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동안 뭐 이례적인 군사 활동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실제로 그 드론기를 평양에 북한에 보낸 것은 사실상 비상계엄을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 이런 게 이번 특검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비상계엄을 선포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이 그런 이제 비상사태가 아니고 평화로운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비상계엄 명분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을 자극을 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를 해서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이 생기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 무인기를 보냈다. 이런 게 이번에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이 외환죄 중에 이적죄에 해당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영구 집권이나 자기의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서 나라마저 팔아먹은 이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만약에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도발을 거기에 이제 무인기 보내고 이쪽에서 도발을 하니까 그게 대응을 해서 군사적인 무력 충돌이 있었다면 정말 큰일 지금 날 나라가 뻔했죠. 어떻게 됐을까 정말 예.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 윤석열과 그 내란 일단들 뭐 김용현 비롯한 이 내란범들 외환 죄를 범한 이런 범죄자들은 정말 철저히 수사해서 죄값을 치르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대충 뭐 처분을 하고 뭐 약하게 이렇게 그 선고를 내린다면은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이런 죄를 저지를 놈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맞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정말 가혹하게 응징을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님 이제 한 지방선거까지 8개월 남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이 유튜브에서 내년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설문에 응답했고 저는 전현희 의원님을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직도 검토 중이신 거죠? 서울시장 나갈지 말지. 지금은 결심을 굳혀가고 있는 단계고요. 출마 쪽으로. 네네.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많은 분들이 이제 요청을 많이 하고 계셔서 네. 그동안 좀 책임감 있게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 좀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네네. 제가 뭐 이렇게 출마를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우리 민주진영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탈환하는 이게 이제 서울을 정말 꼭 이겨야 중요한 됩니다. 예. 시장 과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뭐 오시온이 종묘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무원칙적인 그 네. 역사적 인식마저 없는 그런 행위를 보면서 더욱더 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장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결심을 지금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현희 최고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남에서 먹힐 수 있는 후보 사실 많이 없거든요.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전현희 최고위원은 강남에서 당선되신 일도 있고 강남에서 평판이 좋은 정치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강남에서 정말 마이너스를 최소화해야 하는 건데 근데 지금 한 가지 좀 난제가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 규제에 네.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또 있단 말이죠. 또 강남을 네. 중심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네, 사실 이 부동산 문제는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패배를 해왔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예. 뭐 이번에 근데 사실 집값이 폭등을 한 것은 우리 정권보다는 지난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대로 이 공급을 하지 않고 이 공급 정책을 사실상 외면했던 그 결과물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공급이 없었던 것이 이제 지금 와서 시차를 두고 이재명 정부 시절에 드러나면서 집값이 폭등을 한 건데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그 풀이 한창 나고 있는 거를 이제 사실상 극약 처방을 하면서 이걸 이제 지금 불을 끄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그 부동산의 이런 규제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서울의 청년들이나 무주택 서민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은 응급 처방은 했지만은 좀 더 정교한 처방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확실히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공급 정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시차별로 이렇게 타임라인에 주어가면서 확신을 주는 그런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은 심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서울에 부동산 공급이 많이 되고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수요가 막 끌어오르는 이거를 좀 이제 가라앉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가격 안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 확실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적시에 제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 근데 서울 시내 그 항공 사진을 보면은 네. 그 집 지을 자리가 있나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은 이제 정말 이 그 메가시티로 이 지금 주택이나 아파트가 이제 사실 꽉 차 있어가지고요. 네. 여유 이런 주택 공급을 하는 여유 부지가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재개발 강북 지역에 재개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재개발을 좀 신속히 진행을 해서 그런 규제를 좀 대폭 완화하고 용적률을 좀 더 상한을 하고 동의 요건 이런 것을 좀 더 완화해서 네. 빨리 재개발 진행시키고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공급이 좀 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네. 유휴부지가 그래도 찾아보면 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민주당이 전사적으로 각 지역에 우리 이제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지역에 유휴부지, 공공부지를 지금 찾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뭐 성동이나 또 서울 전역에 공공기관 소유 부지라든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지금 뭐 자료 요구를 하면서 계속 사사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보면 각 지역에 뭐 예를 들면 차량 기지라든지 뭐 LH나 SH 등이 소유하는 부지라든지 이런 게 찾아보면 좀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아파트를 좀 집중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또 군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들, 뭐 예를 들면 태릉의 군 골프장이라든지, 뭐 서울 한복판에 골프장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또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선에서 그린벨트도 좀 일부 해제를 해서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1호선이라든지 2호선, 3호선, 4호선 그 지상 전철 네,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네. 지하화하고 그 위에 그 부지에다가 공공택지를 공급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상당 부분 또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네, 2012년 낙선자가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네. 많이 좋은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님 큰 꿈을 지금 품고 계신데 사실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어디서 많이 까먹습니까? 사실 강남 3구 등 이른바 이제 자산가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점수를 많이 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따져보면 전 전현희 의원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분이 없어서 이분이 좀 선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 한명숙 전 총리께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셨을 때 네. 그때 서울 지역 22개 지역구에서 모두 승리를 하셨는데 네. 이 강남 3구에서 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나가지고 결국 지셨어요. 그때 오세훈한테 패배를 했던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지형이 그보다 지금 더 좀 보수화된 그런 지형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민주 진영이 승리를 하려면 네. 우리 진영에서도 확실히 승리를 했지만 강남 상구에서 강남권에서 이 표 차이를 줄이는 것 예. 이것도 이제 매우 중요한 승리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남권에서 실제로 이제 제가 국회의원을 했었고 또 현재는 한강벨트 중심 지역인 성동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서 네. 그 부분에 이제 좀 더 강남권의 표의 소구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예. 책임감 있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이 이 3선을 하시게 된 것도 강남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뭐 3선씩이나 하니까 서울은 완전히 민주당 표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강남을 만만하게 여기면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또 오늘 이 아침에 확인해 봅니다. 자, 전현희 최고위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현희 네. 최고위원님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뜻을 굳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에 법사위원으로서 검찰의 최근 집단 난동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하는 말씀 들었습니다.